당뇨병.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은 음식으로 고쳐라. 당뇨병 진단을 받아서 당뇨약을 복용해본 환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 일단 약을 복용하면 초기에 혈당이 떨어진다. 보통 6개월 정도 약효가 지속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 약물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다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사는 또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한다. 당뇨 환자가 메포민 하나를 복용하고 있다면 초기 당뇨이고 다량의 인슐린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당뇨 병기가 깊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병원에서는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며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르겠지만 당뇨병 자체는 갈수록 악화된다. 혈당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동안 당뇨병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혈당은 당뇨의 증상일 뿐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혈당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인슐린 저항과 그로 인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것이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긴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혈당이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당뇨 치료는 혈당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 약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당뇨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혈당이 혈관을 망가뜨려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고 실명이나 다리절단 혹은 신장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 때문에 혈당에만 집중해서 치료하게 되었고 피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이내로 나오면 의사는 환자에게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다며 안심시키곤 했다. 하지만 대규모 연구 결과는 달랐다. 혈당을 잘 관리하거나 말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혈당을 잘 관리해왔던 환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비율로 당뇨 합병증이 발생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시력과 관련된 눈의 합병증들, 신부전 등 예외 없이 모든 2차 질환에 동일하게 해당되었다. 혈당을 관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인슐린의 주 역할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췌장에서 자동으로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래서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에 넣어주는 일을 인슐린이 감당한다. 정상적인 생리활동에선 그렇다. 인슐린 저항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슐린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인슐린 저항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 인슐린 저항의 원인은 놀랍게도 인슐린이다. 특정 호르몬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 몸은 그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처음 접할 때는 약효가 강하게 온다. 하지만 경험이 반복될수록 약효는 떨어진다. 약물에 대한 저항 혹은 내성 때문이다. 인슐린도 마찬가지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인슐린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인슐린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완치에 대한 소망은 사라진다. 인슐린 치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악순환에 불을 지르는 행위와 같다. 현재 당뇨 표준 치료는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운 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혈중 인슐린이 높은 것이 문제였는데 더 많은 인슐린을 환자에게 주사하다니 알코올 중독자를 술로 치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실은 당뇨병은 만성 진행성 질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을 고치기 때문이다. 다만 약으로 고친 환자는 없다.
당뇨약을 처방할 때는 처음부터 이 약을 먹고 당뇨를 고치자는 목적이 아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잘 관리하자는 것이다. 내 병이지만 의사한테 맡기면 된다는 믿음, 의사가 가장 잘 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는 다양한 선택이 있고 선택을 하려면 우선 뭘 좀 알아야 한다. 다행히 당뇨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지가 관건이다. 당뇨병은 철저하게 식습관 병이다. 식습관 병이라면 치료도 식습관이 되어야 한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중 간단한 것 몇 가지 소개하면 우선 간헐적 단식을 꼽을 수 있다. 단식을 하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내려간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을 낮춰주면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한 위절제 수술은 당뇨 치료 효과가 90%에 달한다. 당뇨가 호전되는 이유는 단식과 똑같은 원리다. 위 90%를 잘라낸 뒤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당뇨가 치료되는 것이다. 그냥 단식을 하면 해결되지 사실 수술은 필요 없다. 우리 몸이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당분과 지방이다. 당분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된다.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과다한 당분을 쓰레기라고 간주한다면 쓰레기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올바른 치료일 것이다. 당분 섭취를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환자가 새로 바꾼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환자들은 어렵지 않게 입맛과 식습관이 바뀐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며 왜 그런지 메커니즘도 이해 못한 채 그저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른 환자들은 금식이나 건강식이 고역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어디까지나 깨달음이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깨달아야 치료가 수월해진다. 칼륨이 인슐린을 낮춰준다. 비타민 B1도 인슐린을 낮춰준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혈액이 신장의 세관을 통과하면서 신장이 영양소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포도당은 신장에서 항상 재흡수된다. 포도당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런데 혈중의 과다한 포도당이 신장으로 몰려들면 신장의 재흡수 기능을 압도하게 된다. 재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중력에 의해 영양소들을 함께 끌고 나간다. 그 결과 당뇨 환자는 영양소 결핍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 58세 동양 남성 환자가 찾아왔다. 체중은 100kg,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증, 신경통증, 신장병 등을 앓고 있었다.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식을 병행하며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복용을 주축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혈당은 금방 내려갔고 체중도 1년 동안 계속 감소하여 현재 85kg까지 내려왔다. 당화혈색소도 7% 정도로 낮아졌고 인슐린도 55유닛 맞던 것을 6주 만에 다 끊을 수 있었다. 혈당 정상, 당화혈색소 정상에 인슐린이 필요 없고 모든 약을 다 끊었고 체중도 거의 정상이 되었고 합병증 증상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당뇨병 완치라는 말을 감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은 당뇨의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접근할 때 가능한 결과다. 47세의 동양 남자,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 당화혈색소가 8.9%. 이 환자는 본인이 약을 먹기 싫어했고 주치의가 환자 의견을 존중해서
약 먹지 말고 치료 프로그램을 먼저 시도해 볼 것을 허락했다. 물론 결과는 4주가 걸리지 않아 완치였다. 당뇨는 기능의학 의사들이 가장 흔히 다루는 질환이다. 그 전에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은 환자에게 달려있다. 아는 게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아는 자만 선택할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내 병에 대한 공부가 치료의 시작이다.